새벽 2시 41분이었어요. 그 시간에 문자가 오면요. 좋은 소식 아닙니다. 더 이상한 건요. 문자가 한 줄이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기 전에 당신 막내 아들 얘기부터 들으세요. 도장. 그 말에 저는 잠이 확 깨버렸어요. 저는 올해 58이에요. 시장 안에서 반찬 가게를 17년 했고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요즘 제 머릿속은 딱 하나였거든요. 유산 정리. 딸이 셋, 아들이 하나, 막내 아들. 저는 사실 다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오전에 공증 사무실만 가면 종이에 도장만 찍으면 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벽에 저런 문자가 오면요. 사람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모르는 번호. 누구세요?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10초도 안 돼서 또 왔습니다. 공증하실 거면요. 지금 말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후회. 그 단어가 싫었어요. 사람을 묶어놓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 불을 켰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방에서 딸 둘째가 나왔어요. 요즘 저랑 같이 살거든요. 엄마, 왜 앉아?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문자 하나가 왔어. 도장 찍기 전에 막내 얘기부터 들으라네. 둘째가 제 폰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 번호 누구야? 몰라. 근데 내일 공증 가는 건 어떻게 알았지? 둘째가 입술을 딱 깨물었어요. 엄마, 혹시 막내가? 아니, 걔가 그럴 애는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요.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막내는요. 제 마음 약한 곳을 잘 알아요. 말 한마디로 저를 뒤집어요. 엄마, 나 힘들어. 그 한마디면 저는 가진 걸 다 내주고 싶어져요.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 공증 사무실. 오전 10시죠. 거기서 만나죠. 혼자 나오세요. 둘째가 소리도 못 지르고 숨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이거 소름인데? 누가 엄마를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공증 사무실 그건 내가 딸들한테만 말했는데 딸 셋이랑 막내 아들 내 명만 아는 얘기였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무시해. 공증 가지 마.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뭔 무시해. 도장 찍는 게 내일이잖아. 둘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가 막내 때문에 흔들릴까봐 그러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막내 때문에 흔들리면요. 그 뒤로는 끝이 없거든요.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누구예요? 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엔 답이 좀 길게 왔어요. 막내 아들이 엄마 명의로 뭘 했는지 모르시죠? 공증, 도장 찍으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뭘 했는데요? 그 다음 문자가 오는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 도장. 이미 한 번 찍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도장을 찍은 게 뭐가 있더라.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둘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작년에 막내가 뭐 서류 가져온 적 있어? 엄마한테 빨리 사인해달라고? 저는 그 순간 하나가 떠올랐어요. 작년 여름, 비가 엄청 오던 날, 막내가 시장 가게로 찾아왔어요. 머리도 젖고 얼굴도 엉망인 채로. 엄마,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 나 이거만 정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휴, 이놈아, 또 무슨 일이야. 막내는 종이 몇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그냥 확인만 해. 내가 대출 갈아타는 거야. 엄마 이름은 보증으로만 잠깐 들어가는 거고 바로 뺄게. 보증.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때도 알았죠. 이거 위험하다. 그런데도 왜 찍었냐고요? 그때 막내가 울었어요. 진짜로 가게 앞에 서서 사람들 다 오가는 데서 무릎을 꿇듯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엄마 아니면 나 끝이야. 끝. 그 말이 나오면요. 엄마들은 무너집니다. 저는 결국 그 종이를 들고 근처 인쇄소 뒤쪽 탁자에 앉았고 막내가 펜을 쥐어주며 딱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여기만. 저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글씨가 작았고 무슨 말인지도 어렵고 비도 오고 가게도 바쁘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문자로 보냈어요.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잠시 뒤 사진이 하나 왔어요. 제가 인쇄소 뒤쪽에서 고개 숙이고 도장 찍는 모습, 제 옆에 막내가 서 있는 모습. 사진이 너무 선명해서 더 무서웠어요. 둘째가 그 사진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엄마, 누가 엄마를 찍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이게 뭐야? 사진 아래의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도장 찍은 거. 그것 때문에 막내가 지금 엄마 재산에 손댈 수 있어요. 내일 공증까지 하면 딸들이 울어도 못 막습니다. 딸들이 울어도 못 막는다. 이 말이 참 잔인했어요. 딸 셋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첫째는 결혼해서 애 둘 키우고, 둘째는 저랑 살면서 가게 도와주고, 셋째는 멀리서 일하며 돈 모으고, 딸들은요, 막내가 사고 치면 속이 타들어가도 끝까지 참고 살았어요. 왜냐? 엄마, 속상할까봐. 그걸 제가 알죠. 둘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 이거 협박이야. 경찰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가면 내일 공증은? 공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위험한 거야. 누가 엄마를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는 말.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저는 다시 문자를 읽어봤어요. 혼자 나오세요. 이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 혼자 나와. 너는 혼자야. 저는 둘째 손을 잡았어요. 너도 알지? 막내가 이런 거에 엮였을 가능성.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막내한테 전화해. 저는 바로 막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가다가 뚝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멀쩡해서 더 화가 났어요.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막내야. 너 작년에 엄마한테 도장 찍게 한 거 그거 뭐야? 잠깐, 정적. 딱 2초. 근데 그 2초가요. 사람 마음에선 1시간이에요. 막내가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엄마. 또 그 얘기야? 그거 그냥 보증이라니까. 다 정리됐다니까. 정리됐으면 왜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 그 순간 막내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무슨 사진? 인쇄소에서 너랑 내가 도장 찍는 사진. 막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걸 내가 묻고 있잖아. 너 지금 솔직히 말해. 너 또 무슨 일 벌였어? 막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내일 공증하지 마.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막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공증하면 나 큰일 나. 큰일. 그 말에 저는 바로 알았어요. 정리 안 됐다. 끝난 게 아니다. 둘째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입모양으로 했어요. 뭐래? 저는 손으로 막으면서 막내한테 말했어요. 막내야, 너 뭐 했어? 엄마한테 말해.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렸어. 얼마? 엄마, 그게 얼마? 막내가 겨우 말했어요.
5천.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5천만 원? 막내는 더 작게 말했어요. 아니, 5천만이 아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5천만이 아니면 뭐야? 5천. 막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둘째가 제 허리를 잡아줬습니다. 엄마, 저는 막내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총 얼마야? 막내가 입을 닫았다가 결국 꿰뜬 말했어요. 1억. 1억. 반찬 가게에서요. 1억은 하늘이 무너지는 돈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안 나왔어요. 누구한테? 막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소개해줬어. 이자 났다고 내가 가게 하나만 차리면 된다면서. 그 순간 새벽에 온 문자가 떠올랐어요. 도장 찍기 전에 막내 아들 얘기부터 들으세요. 이 사람은요. 막내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컸어요. 그 돈 빌려준 쪽이거나 중간에서 연결한 쪽이거나. 둘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그 문자 보낸 사람이 막내 돈 문제랑 연결돼 있어. 저는 막내한테 낮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했어. 내일 공증, 사무실에서 보자고. 막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거기서 엄마 붙잡을 거야. 붙잡는다. 저는 그 단어가 무서웠어요. 사람을 어디에 묶어두는 느낌. 막내야, 너 지금 당장 와. 집으로 와. 엄마, 나 못 가. 왜 못 와? 막내가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밖에 있어. 나도 누가 보고 있어. 보고 있다. 또 그 말.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너 어디야? 엄마가 갈게. 막내가 소리쳤어요. 오지 마. 엄마 오면 더 커져. 더 커진다. 이 말도 참 사람을 잡아요. 내가 움직이면 다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둘째가 제 폰을 빼앗아 들고 막내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엄마 혼자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 너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위치 보내. 막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둘째가 더 세게 말했어요. 너 위치 보내. 안 보내면 우리가 경찰 부른다. 그 순간 막내가 울음을 터뜨리듯 말했어요. 경찰 부르면 엄마 가게 가만 안 둔대. 가게, 반찬 가게. 그 말에 제 머리가 확 깨졌어요. 이건요, 막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를 흔들어서 가게까지 건드리려는 거예요. 저는 둘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폰 줘. 둘째가 망설였지만 줬어요. 저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지금부터 딱 2가지만 할 거야. 막내가 훌쩍이며 물었어요. 뭐? 첫째, 내일 공증은 잠깐 미룬다. 도장부터 찍고 보자는 말. 이제 안 믿는다. 막내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는?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 문자 보낸 사람을 만날 거야. 둘째가 놀라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안 돼. 막내도 소리쳤어요. 엄마, 안 돼. 그 사람들 진짜. 저는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저는 둘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안 가.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저는 막내에게 말했어요. 너도 나와. 숨어 있지 말고. 내가 있어야 끝이 나. 막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 무서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질 뻔했는데 바로 정신을 붙잡았어요. 무서운 건요. 막내도 맞아요. 근데 저는 엄마예요. 엄마가 무너지면 딸 셋도 다 같이 무너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무서우면 더 같이 있어야지. 내가 혼자 있으면 그 사람들 말대로 된다.
막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첫째와 셋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첫째는 잠긴 목소리로 받더니 제 말을 듣고 바로 소리쳤어요. 엄마, 그걸 왜 혼자 하려고 해? 엄마, 지금 당장 공증 취소해. 그리고 경찰서 가. 셋째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 조용하다가 아주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막내 편 들지 마. 엄마가 또 넘어가면 우리도 못 버텨. 그 말이요. 칼 같았어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17년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가게 단체방이 난리가 났죠.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반찬 안 나와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반찬이 아니라 제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9시쯤 그 모르는 번호로 다시 문자가 왔어요. 10시 공증 사무실 앞. 늦으면 딸들한테 다 가요. 딸들한테 다 간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왔어요. 왜 딸들을 건드려? 왜 약한 데를 잡아? 둘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첫째도 지금 오고 있어. 첫째는 이미 차를 몰고 오고 있었고, 셋째도 반차 내고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혼자가 아니면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10시가 가까워졌어요. 공증 사무실은 시청 근처 큰 길가에 있었고 앞에는 사람들이 꽤 오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 많은 데면 덜 위험하겠지. 근데요. 그런 생각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 많을수록요. 망신이 더 무서워요. 그게 저쪽이 노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공증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첫째가 도착해서 제 맞은편에 앉았고, 둘째는 제 옆에, 셋째는 아직 오는 중. 첫째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증거 남겨. 문자 캡처 다 해. 둘째가 덧붙였어요. 통화하면 스피커로 하고, 우리도 녹음 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0시 정각.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받지 않고 문자로 보냈어요. 여기 왔어요. 어디에요? 바로 답이 왔어요. 공증 사무실 들어가지 말고 뒤 골목으로. 뒤 골목.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확 서늘해졌어요. 첫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뒤 골목. 절대 안 가. 엄마,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안 가.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또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하나. 우리 가게 앞 사진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는 내려가 있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리고 그 아래 문장. 가게 닫았네. 현명하네. 계속 현명하자. 현명하자.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첫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미쳤다. 엄마 가게까지 찍었어.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스토커야. 진짜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 가족 움직임을 꽤 알고 있어요. 공증, 일정도 알고, 가게도 찍고, 우리 마음도 흔들 줄 알고. 저는 숨을 고르고 문자로 보냈어요. 당신 원하는 게 뭐예요? 답이 왔습니다. 도장 멈춰. 막내 아들 빚. 엄마가 떠안아. 떠안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뻔해서요. 저는 답을 보냈어요. 그건 막내가 해결할 일이죠. 그러자 그쪽이 바로 반응했어요. 그러면 딸들이 막내를 죽일걸? 가족 깨지겠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첫째가 제 폰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대놓고 가족 갈라치기 하네. 맞아요. 가족을 갈라놓고
그 틈에서 원하는 걸 가져가는 것.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셋째가 들어왔어요. 숨이 차서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로. 엄마. 셋째가 앉자마자 제 폰을 보고는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공증은 오늘 하지 마.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지 마. 우리가 먼저 판을 바꿔. 판을 바꾼다. 셋째는요. 세 딸 중 제일 현실적이에요. 셋째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말대로 움직이면 계속 끌려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 첫째가 물었어요. 어떻게? 셋째가 제 폰을 들고 문자로 보냈어요. 우리는 공증 사무실 안에 있다. 할 말 있으면 여기로 와라. 저는 놀라서 셋째를 봤어요. 거짓말인데. 셋째가 낮게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거야. 뒤 골목으로 끌려가면 끝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답이 왔습니다. 겁나서 못 오네. 셋째가 바로 보냈어요. 겁난 건 너겠지. 여기 CCTV도 많고 사람도 많다. 잠깐 정적이 흐르고 문자가 왔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 딸들 없이 혼자 나와. 그 순간 첫째가 비웃듯 말했어요. 혼자 나오래. 아주 똑같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안 나가. 둘째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셋째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같이 나간다. 공증 사무실 앞. 사람 많은 데서. 우리는 카페를 나와 공증 사무실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택시가 서고 차가 지나가고. 그때 저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검은 점퍼, 손에 서류 봉투. 얼굴은 낯이 익었어요. 시장 근처에서 가끔 보던 부동산 사무실에 들락거리던 남자.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사장님, 이렇게 가족 다 데리고 오면 곤란하지. 곤란. 그 말투가요. 사람을 내려다보는 말투였어요. 첫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남자가 웃었어요. 저요? 그냥 막내가 돈 빌린 쪽이랑 연결된 사람. 둘째가 소리쳤어요. 막내 어디 있어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막내? 어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사장님이야. 제가 말했어요. 나한테 뭘 원해요? 남자가 봉투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공증. 그거 오늘 하지 마. 대신 사장님이 따로 공증 하나 해. 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공증? 남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가게 권리. 그거 막내한테 넘기는 공증. 가게 권리.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첫째가 바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엄마 가게를 왜 막내한테 넘겨요? 남자가 웃었어요. 넘기면 좋잖아. 가족끼리. 그 말이 더 더러웠어요. 셋째가 차갑게 말했어요. 막내 빚 때문에 우리 엄마 가게를 잡겠다는 거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너무 쉽게 말했어요. 맞아. 너무 쉽게 인정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 사람.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싫어요. 그 남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 그리고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한테 화면을 보여줬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 안. 제가 어떤 할머니 손님한테 짜증내는 장면이 짧게 나와요. 아니, 줄 서세요. 다들 기다리는데 왜 그래요? 딱 그 말만. 앞뒤는 다 잘렸고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남자가 말했어요. 이거 시장 단체방에 올리면 사장님 장사 되겠어? 저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그거 편집이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남자가 웃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따져? 영상은 영상이지. 그때
둘째가 제 옆에서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들 공증이 아니라 엄마 가게를 먹으려고 해. 먹으려고 한다. 맞아요. 막내 빚을 핑계로 제 가게를 가져가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막내가 처음 도장 찍게 했던 그 서류. 보증으로만 잠깐이라는 말. 그건 시작이었고 지금은 가게 권리까지. 이건요. 돈 문제가 아니라 판이었어요. 남자가 한 발 가까이 오며 낮게 말했어요. 사장님, 조용히 끝내요. 조용히 끝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어요.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말. 나쁜 쪽이 먼저 하더라. 남자 얼굴이 굳었어요. 셋째가 그 틈에 제 손목을 쥐고 속삭였어요. 엄마, 지금이야. 엄마, 말 끌어내. 우리가 듣게, 사람들이 듣게. 첫째가 바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촬영 버튼을 눌렀고요. 저는 크게 말했어요.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을 정도로. 당신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막내 빚 핑계로 우리 가게 권리를 막내한테 넘기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남자가 순간 당황했어요. 사람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또 낮추라죠. 조용히 하라죠. 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이 떳떳하면 왜 조용히 하래요? 그때 남자가 이를 갈더니 제 귓가로 낮게 말했어요. 사장님,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면 막내는 못 봅니다. 못 본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막내를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막내가 자기가 겁나서 숨어 있는 거지. 숨고 있다. 저는 막내가 아까 말한 게 떠올랐어요. 나도 누가 보고 있어. 그럼 막내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잡혀 있거나 적어도 통제 아래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셋째가 낮게 말했어요. 막내 위치부터 찾아야 돼. 첫째가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경찰 부르자. 지금 당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려는데 제 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막내 번호. 저는 바로 받았어요. 막내야. 막내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울지도 않는데 숨이 막힌 목소리. 엄마 하지 마. 뭘 하지 마. 막내가 낮게 말했어요. 경찰 부르지 마. 형들이. 형들.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어요. 형들. 무슨 형들.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그 순간 전화가 끊겼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둘째가 제 폰을 잡고 소리쳤어요. 엄마. 더 늦으면 안 돼. 진짜로 무슨 일 나.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112에 전화했어요. 여기 공증 사무실 앞인데요. 어떤 남자가 제 가게 영상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가게 권리 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하는 사이 그 남자가 뒤로 물러났어요. 딱 봐도 경찰이 싫은 몸짓. 남자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경찰 오면 더 복잡해져요.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될걸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시장에서 시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늘 통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돈 내고, 조용히 넘기고, 조용히 울고 끝냈겠죠. 저는 딸들을 봤어요. 딸 셋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오늘은 조용히 끝내는 날이 아니라 판을 엎는 날이라고. 그때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그리고 그 남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셋째가 아주 조용히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남자 우리 아는 사람이야. 뭐. 셋째는 남자 뒷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작년에 막내 데리고 왔던 그 사람. 인쇄소 근처에서 막내랑 같이 있던 그 사람이야.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요. 작년부터 이 판은 이미 깔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도장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 집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오해예요. 가족끼리 유산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유산 문제, 딱 그 말로 덮으려는 거죠. 저는 경찰 앞에서 말했어요. 오해, 아니에요. 이 사람, 제 가게 영상으로 협박했고요. 막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경찰이 제 폰 화면을 보고 문자와 영상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제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사장님,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제 손에 뭘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 거기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막내 있는 곳.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경찰이 묻기 전에 저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주소가 진짜든 거짓이든 막내가 걸려 있으면 엄마는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첫째가 제 어깨를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 흔들리지 마. 저거 함정일 수도 있어. 셋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판단해. 혼자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 딸 셋이요. 딱 그렇게 말해주는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막내 때문에 딸들한테 너무 많은 걸 참게 했다는 걸.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 원본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웃었어요. 원본이요? 원본은 그 남자가 말끝을 흐리며 저를 봤습니다. 마치 원본은 내가 제일 무서운 데에 있다는 표정. 그때 제 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발신자 모르는 번호. 내용은 딱 한 줄. 사장님, 막내는 이미 공증 사무실에 있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막내가 여기? 그러면 방금 그 주소 종이는 뭐죠? 그리고 아까 막내가 전화로 형들이라고 한 건 뭐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판에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앞에서 협박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움직이고 막내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도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증 시간을, 공증 장소를, 제가 가게 문 닫은 것까지 밖에서만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관련 자료는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요. 가죠. 대신 사장님, 후회하지 마요. 후회. 또 후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그런데요. 파출소로 가는 길에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물었어요. 경찰관님, 제 막내 아들 지금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옆에 앉은 딸들을 한번 봤어요. 가족분들 다 오셨네요. 우선 진정하시고요. 문자, 영상, 통화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남자 검은 점퍼는 의자에 턱 걸터 앉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어머니가 가족끼리 유산 정리하신다는데 제가 조언 좀 한 거죠. 조언.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협박을 조언으로 바꾸는 입. 첫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조언이면 왜 가게에 영상 올린다고 했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영상은 사실이니까요. 셋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면 협박해도 돼요? 남자는 입꼬리만 올리고 말이 없었어요. 경찰이 제 폰을 받아 문자랑 사진, 영상 시간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멈춰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 인쇄소 뒤쪽에서 찍힌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누가 찍었든 사장님 동의 없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문자들, 요구 내용이 돈과 재산으로 이어지네요. 그 남자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돈이라뇨. 유산 문제니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좀 살려주시면 끝나는 일을. 그때 둘째가 폭발했어요. 끝. 당신들이 뭘 끝내요? 우리 엄마 인생을 왜 당신들이 끝내요? 경찰이 손바닥을 들어 진정시키고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저요? 저는 지인입니다. 막내분 지인. 경찰이 딱 잘랐어요. 지인이 여기까지 와서 공증을 멈추라고 압박합니까? 그리고 영상 유포를 언급합니까? 남자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막내 번호. 저는 숨도 못 쉬고 받았어요. 막내야. 그런데요. 막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사무적으로 말하는 목소리. 반찬 가게 사장님이시죠? 저는 귀가 멍해졌어요. 누구세요? 내 아들 폰으로 왜 전화해요? 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막내분이 방금 오셔서 어머니가 예약하신 공증건을 본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대신, 진행. 저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막내가 공증 사무실에 있다고요? 네.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미리 왔다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셋째가 제 옆에서 입모양으로 했어요. 엄마 봐. 저 문자 막내가 공증 사무실에 있다가 맞았어.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막내 못 움직이게 해야 해요. 엄마, 빨리. 저는 파출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관님, 막내가 공증 사무실에 있다는데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 순간 검은 점퍼 남자가 아주 작게 웃는 소리를 냈어요. 딱 그 웃음이요. 예상대로다 하는 웃음. 저는 그걸 보고 확신했어요. 이 남자, 막내가 공증 사무실에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게 만든 사람이에요. 경찰이 바로 무전을 쳤습니다. 공증, 사무실로 확인 요청. 해당 성명, 방문 여부. 진행 중인지 확인.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어요. 사장님, 공증은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고 대리로 되는 게 제한이 많습니다. 다만 막내분이 어머니를 사칭하거나 서류를 꾸미려 하면 문제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둘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막내가 또 엄마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나 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가 또 속았나. 그때 경찰이 검은 점퍼 남자에게 물었어요. 막내분이 공증 사무실로 가도록 유도하셨습니까?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유도라뇨. 아들이 자기 살 길 찾는 거죠. 살 길.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셋째가 낮게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말에 끌려가면 끝이야. 엄마가 결정해야 돼. 저는 셋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막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딸 셋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막내, 정말 막내가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막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막내는 저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경찰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첫째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공증 사무실 갔지? 왜 갔어?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고 엄마 먼저 막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저는 검은 점퍼 남자를 쳐다봤어요. 막내도 그쪽을 힐끗 봤어요. 그 순간 검은 점퍼 남자가 막내를 보며 웃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 표정. 왔네. 잘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확 뒤집혔어요. 잘했다?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 시킨 거야? 경찰이 검은 점퍼 남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참고인 수준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 진술을 받아야겠습니다. 남자가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경찰관님, 너무 오해하시는 거. 오해 아닙니다. 영상 유포 협박, 재산 이전 압박, 스토킹 정황, 그리고 지금 막내분이 공증 사무실에 갔다는 사실까지 연결됩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죽을 것 같았어. 죽을 것 같았다. 그 말을 들으면 엄마는 무너져요. 저도 그랬어요. 가슴이 찢어져서 당장이라도 그래. 엄마가 해줄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셋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막내도 더 망가져. 첫째도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막내 편 들어주면 또 반복이야. 둘째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막내에게 물었어요. 너 공증 사무실 가서 뭘 하려고 했어? 막내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공증하려던 유산 분배, 그거 잠깐 멈추고 대신 가게 권리 넘기는 공증.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누가 시켰어? 막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들. 저는 그 단어가 계속 걸렸어요. 형들, 너한테 무슨 형이 있어? 너 외동이잖아. 막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검은 점퍼 남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이 있지. 친형은 아니어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무슨 소리야. 남자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시장에서 장사 오래 하셨잖아요. 아시죠? 형님, 동생 그거. 돈판에서는 다 가족이에요. 돈판에서는 다 가족. 그 말이 너무 더러웠어요. 경찰이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 동네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 있습니까? 남자가 대답하려는데 그때 파출소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공증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아까 전화했던 그 여자. 경찰관님, 방금 확인된 내용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막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분이 맞아요. 오셨었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공증 진행하려 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리 진행 가능한지 계속 물으셨고 어머니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더 확인하려고 했더니 자리를 뜨셨어요. 신분증, 사본. 저는 숨이 멎었어요. 내 신분증, 사본 왜 내가 가지고 있어? 막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가 통장 만들 때 내가 사진 찍어둔 거. 저는 참았던 게 확 커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왜 엄마 뒤통수를 쳐? 막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몰랐어. 나도 끌려다녔어. 끌려다녔다. 그 말이요. 저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왜냐면 막내는요, 끌려가면서도 엄마를 밀어넣는 선택을 했거든요. 경찰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협박과 강요, 불법 촬영,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막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빌렸다는 돈 어디서 빌렸습니까? 누가 소개했습니까? 막내가 힐끗 검은 점퍼 남자를 봤어요. 저는 그 순간 막내가 아직도 그쪽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셋째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살 수 있어. 막내가 한참 떨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근처 단체, 사채 그런 거, 사채.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확 차가워졌어요. 첫째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엄마, 결국.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막내가 이자 났다. 조용히 빌렸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결국 이런 쪽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검은 점퍼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단체 쪽 인물입니까? 남자가 웃었어요. 경찰관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그냥 중간 역할만. 중간 역할. 그 말은요. 제일 비열한 말이에요. 칼은 내가 안 들었다는 말. 그때 첫째 폰에서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시장 단체방. 첫째가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첫째가 제 폰이 아니라 자기 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시장 단체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반찬가게 사장. 유산 때문에 자식들 싸움. 손님한테 욕함 영상 있음. 그리고 영상 하나. 제가 할머니 손님에게 줄 서세요 하는 장면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엔요. 더 심했어요. 영상 앞부분이 추가돼 있었는데 거기엔 제가 다른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어 있었어요. 아니, 공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말만 딱 붙여놨어요. 마치 제가 노인 손님을 막 몰아붙이는 사람처럼.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게가 무너지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져요. 제가 시장에서 쌓아온 17년이 한 영상 몇 초로 부서집니다. 둘째가 떨며 말했어요. 엄마 시장 사람들 또 돌 거야. 검은 점퍼 남자가 그걸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용히가 무기지? 남자 눈빛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유포가 시작됐네요. 그럼 이제 더 명확합니다. 경찰이 시장 단체방 글을 사진으로 찍고 유포 계정 정보를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그날 인쇄소 뒤쪽에서 도장 찍을 때 누가 사진을 찍었을까요? 저는 그때 분명 막내랑 둘만 있었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진 각도가요. 너무 가까이였어요. 멀리서 몰래 찍은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찍은 것처럼. 저는 막내에게 물었어요. 그날 인쇄소에 너랑 나만 있었어? 막내가 눈을 피했습니다. 막내야, 대답해. 막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도 있었어. 누나. 제가 순간 멈췄어요. 무슨 누나?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둘째 누나 말고 그네 여자친구. 여자친구. 파출소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소리쳤어요. 뭐? 너 여자친구가 있었어.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면 엄마가 또 반대할까봐.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그 여자친구가요. 그날 인쇄소에 있었다면 사진을 찍을 사람은 충분했어요. 그리고 공증 시간도, 가게 닫은 것도, 우리 움직임도, 가족만 아는 정보를 밖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도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막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정. 그 순간
검은 점퍼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너무 짧게, 너무 자신있게. 그 웃음 하나로 저는 확신했어요. 저 남자는 그 여자를 안다. 셋째가 그걸 보고 바로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 남자 반응 보셨어요? 저 사람, 낙내 여자친구랑 연결돼 있어요. 경찰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막내분, 여자친구 연락처 있습니까? 막내가 폰을 내밀었어요. 경찰이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경찰이 한 번 더 걸었고 또 안 받았어요. 그때 검은 점퍼 남자가 말했습니다.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지금쯤 바쁘지. 바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걸렸어요. 뭐가 바쁜데요? 남자가 느릿하게 말했어요. 시장 단체방 여론 잡느라. 여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 사람들 목적은요. 막내의 빚을 갚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시장에서 끝내는 것. 그게 목표였어요. 가게가 흔들리면 저는 겁먹고 도장 찍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경찰이 말했습니다. 막내분 여자친구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치 추적은 사안에 따라 절차가 필요하고요. 셋째가 빠르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지금 단체방 유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선 즉시 할 수 있는 것. 유포 글, 영상 캡처 확보, 협박, 문자 원본 보관, 상대방 계정과 번호 특정, 그리고 가능하면 유포를 멈추게 할 정정 글이 필요합니다. 정정 글. 그 말이 나오자 검은 점퍼 남자가 웃었습니다. 정정 글? 누가 올려요? 시장 사람들은 이미 믿었는데. 그때 저는 조용히 막내를 봤어요. 막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려. 막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엄마,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막아. 첫째가 막내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말해. 내가 엄마를 이용했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저는 딱 끊어 말했어요. 형들이 뭘 해? 이미 했잖아. 그 말에 막내가 멈칫했어요. 맞아요. 이미 했어요. 협박도, 유포도, 가게 흔들기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하나였어요. 숨지 않는 것. 저는 막내 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단체방에 글 올려. 엄마가 유산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내 빚 때문에 협박받았다고. 영상은 잘린 거다고. 협박, 문자도 있다고. 막내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려 했어요. 그때 검은 점퍼 남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미쳤냐? 그거 올리면. 경찰이 즉시 제지했어요. 앉으세요. 협박성 발언 더 하시면 조치합니다. 남자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계속 막내를 찔렀어요. 막내는 손을 덜덜 떨면서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장 단체방에 올라온 우리 엄마 영상은 일부만 잘린 겁니다. 저는 빚이 있고 그 빚 때문에 엄마 가게 권리를 넘기게 하려고 협박이 있었습니다. 문자, 영상, 캡처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엄마는 피해자입니다. 막내가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터졌어요. 뭐야, 이게? 협박? 가게 권리 넘기라고? 그럼 영상은 조작이야? 경찰에 갔다고? 사람들이요. 한번 방향이 바뀌면 또 빨라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장 단체방에 댓글이 아니라 새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반찬가게 사장. 막내가 올린 글은 거짓말입니다. 공증, 사무실에 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도장 찍을 거예요. 글 쓰니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계정 이름이요. 제 둘째 딸 이름이었어요. 둘째가 얼어붙어서 말했습니다. 뭐야? 내가 쓴 게 아닌데? 첫째가 둘째 폰을 빼앗아 봤어요. 둘째, 너 단체방 계정 로그인돼 있어? 둘째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폰은 여기 있는데. 셋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누가 둘째 계정을 쓴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막내가 도장 찍게 하러 왔던 날, 막내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둘째는 그때 가게에 있었어요. 둘째는 그날 막내가 종이 들고 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저는 둘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둘째야, 너 혹시 그 여자랑 연락한 적 있어? 둘째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나는 그 여자 얼굴도 몰라. 그때 막내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어요. 둘째, 누나 미정이랑 연락했잖아. 둘째가 소리쳤어요. 뭐? 내가 언제?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작년에 나랑 엄마 싸울 때 누나가 나한테 엄마가 공증으로 너 빼려고 한다고 말했잖아. 그 말에 둘째 얼굴이 확 하얘졌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첫째가 둘째를 노려봤습니다. 둘째, 너 진짜였어?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나도 사람인데 막내가 사고 치고 엄마 속 썩이고 나도 홧김에. 홧김, 그 말이요. 저는 너무 익숙했어요. 제가 손님한테 짜증냈던 것도 홧김이었고, 둘째가 막내한테 내뱉은 말도 홧김이었고, 근데요, 그 홧김 한마디를 누군가는 먹잇감으로 썼어요. 셋째가 딱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이거야. 막내가 빚을 만들었고, 그 여자친구가 정보를 퍼나르고, 그 검은 점퍼 남자랑 그 형들이 판을 짜서 엄마 가게를 흔들고 딸들끼리도 싸우게 만든 거야. 맞아요. 이 판은요, 돈만 뜯는 판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갈라서 엄마를 혼자 만들고 겁먹게 만드는 판. 그때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 따님 계정이 도용되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단체방 운영자에게 계정 로그인 기록, IP 기록 요청하겠습니다. 검은 점퍼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IP, 그런 거 찾으면 귀찮아지는데. 귀찮아진다.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경찰이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입에서 나온 말이 증거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경찰이 남자에게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어요. 남자는 버텼지만 경찰이 절차를 설명하자 결국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문자함, 통화 기록,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눈썹을 찌푸렸어요. 여기 미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원장, 공증, 단체방 대화가 있습니다. 원장, 제가 순간 멈칫했어요. 원장. 무슨 원장? 경찰이 화면을 넘기다가 말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 공증, 사무실 쪽은 내가 처리할게. 둘째 계정은 그걸로 올려. 엄마는 혼자 만들면 무조건 찍는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공증, 사무실 쪽을 처리?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때 공증, 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말했어요. 경찰관님, 혹시 그 원장이 우리 사무실 원장 말하는 걸까요? 경찰이 고개를 들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공증, 사무실까지? 그럼 이건 더 커요. 단순히 시장 동네 수준이 아니라 서류로 사람 재산을 움직이는 통로까지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검은 점퍼 남자가 갑자기 크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말장난이지.
원장이라니. 무슨.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말장난이면 왜 공증이 나오고 계정이 나오고 혼자 만들면 찍는다가 나옵니까?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막내가 갑자기 경찰 앞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 사실 그 검은 점퍼 형이 제 채권자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뭐라고? 막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따로 있고 이 형은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가게 자리 권리금 그런 거 노리는 사람이었어요. 가게 자리.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저는 그제야 딱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을 갚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막내 빚은 미끼였고 영상은 칼이었고 단체방 여론은 망치였고 공증은 도장이었고 저는 가게를 빼앗기게 되는 그림이었어요. 경찰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빌려줬습니까? 막내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미정이 소개해준 사람. 첫째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친구가? 막내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셋째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이거 조직이야. 한두 명이 아니야. 경찰이 바로 말했습니다. 유사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갑자기 떠올랐어요. 며칠 전 시장에서 들었던 소문. 저기 떡집 사장도 아들이 돈 문제라더라. 김치 가게도 딸이랑 싸웠다더라. 그때는 그냥 남의 집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한 고리 자식을 잡고 엄마 가게를 흔드는 방식.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원하시면 사건 접수 정식으로 진행하시고 명예훼손협박 강요 관련해 진술하시죠. 저는 딸 셋을 봤어요. 첫째는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는 무너진 얼굴로도 고개를 끄덕였고 셋째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합니다. 그 말을 하자 검은 점퍼 남자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면 시장에서. 저는 그 말을 딱 끊었습니다. 시장? 시장은 내가 17년 지킨 데야. 너희가 망칠 데가 아니야. 그리고 저는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조용히 끝내자고요. 조용히는 나쁜 쪽이 먼저 말하더라. 그날 오후 경찰은 막내 여자친구 미정과 관련 인물들 확인을 시작했고 단체방 운영자에게 계정 기록 요청을 넣었습니다. 저희는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딱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시장 단체방에 공식 글을 올렸어요. 막내가 아니라 제가요. 시장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은 일부만 잘린 것입니다. 현재 협박 유포 재산 강요 관련해 파출소에 접수했습니다. 허위 글 유포, 욕설, 조롱 댓글은 증거로 수집 중입니다. 둘째, 가게 문에 종이를 붙였어요. 협박과 유포로 흔들지 못합니다. 조용히 끝내지 않습니다. 기록합니다. 셋째, 딸 셋이 번갈아 가게를 지켰어요. 저 혼자 있으면 또 흔들릴까봐. 며칠 뒤 시장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협박이었어요? 그 영상 잘린 거였어요? 우리도 예전에 비슷한 문자 받은 적 있는데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속이 확 뒤집혔어요. 비슷한 문자요? 누구요? 그러자 한 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왔다가 취업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또 다른 분이 말했어요. 나는 딸 결혼 자금 때문에 급해서 그냥 넘겼어. 저는 그날 알았어요. 이게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진짜 마지막 반전은 우리 가족 안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둘째는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왜? 둘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 계정 도용된 거 사실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은 뭐, 둘째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도용이 아니었어. 순간, 제 머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둘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올렸어. 나도 겁이 났어. 그 검은 점퍼 남자가 나한테도 왔어. 막내 살리고 싶으면 엄마 공증 막아라고.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둘째가 무너져 내리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 지키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 말이 너무 무서웠어. 엄마 가게에 영상 더 풀겠다. 엄마 망신 더 준다. 그러면서 딸들이 엄마 버릴 거다. 이런 말까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어요. 근데요. 울면 안 됐어요. 이 판이 노리는 건요.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으니까. 저는 둘째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 혼자 그걸 끌어안고 있었구나. 둘째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둘째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야. 근데 너도 피해자야. 둘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나 경찰에 말해야 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응, 말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끊을 수 있어. 다음 날, 우리는 파출소에 갔고, 둘째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경찰은 그걸 듣고 오히려 더 확신하는 눈빛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갈라치기가 핵심입니다. 협박 대상이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막내 여자친구 미정이 조사를 받게 됐고 검은 점퍼 남자와 연결된 사람들도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장 단체방 유포, 재정 로그인 기록, 영상 최초 업로드 경로, 문자 발신 번호 하나씩 맞춰지더니요. 결국 경찰이 말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상인에게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무너졌다는 게 너무 분해서요. 마지막으로 공증. 저는 공증 사무실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막내를 빼고 딸 셋과 같이 갔어요. 공증 문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딸 셋에게 기본 분배, 막내는 현금 소액만. 그리고 조건, 막내에게는 가게 권리운영권명에 관련 권한을 주지 않음.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내용 정리. 공증 사무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인생까지 내주진 않아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 떨림은요. 겁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막내가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막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바뀔게. 저는 막내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뀌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막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조용히 끝내자는 말. 이제 내 입에서도 나오면 안 된다. 막내가 제 말을 이해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시장 골목을 한번 걸었어요. 17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 근데 그날은요, 처음으로 내가 지는 길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어요. 누군가의 협박 때문에, 누군가의 영상 때문에, 누군가의 후회한다는 말 때문에 조용히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거려.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건 딱 한 줄입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말은 대부분 나쁜 쪽이 먼저 꺼낸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크게 끝낼 거야.